오늘의 첫 번째 안랭킹은 뒤늦게 내가 수용, 단일화 양보쇼. 방금 보신 어제 싱크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습니다. 제게 불리하고 불합리하더라도 단일화를 조속히 이룰 수만 있다면 감수하겠습니다. 안 후보님의 이 수용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가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다 수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수용하겠습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다르다면 공식적으로 김종인, 오세훈 두 분이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원하는 대로 모두 수용해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우선 100%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결정은 또 하나의 바보 같은 결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어제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핑퐁 기자회견을 잇따라 가졌는데요. 결론은 서로 내가 양보하겠다 이겁니다. 이현주 의원님. 네. 그런데 19일 후보 등록 전까지 단일화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건 불발됐죠. 그러고 그렇죠. 나서 갑자기 뒤늦게 서로 양보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양보 단일화를 위해서 양보를 하는 쇼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다들 정치를 하루 이틀 하신 분도 아니고 지금 이 단일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정말 이분들이 국민들 앞에서 무슨 쇼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정말 이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했듯이 정말 이렇게도 되나 싶을 정도로 두 분 다 하는 행보를 보면 원래 이 단일화는요, 두 사람이나 그 단일화 협상팀들이 정말 합의를 끝내고 나서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 후보들 사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불쑥불쑥 나와서 지금 이제 발표를 하는 거 보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다 받아들이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하자마자 실무팀장인 이태규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내용은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김종인, 오세훈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안 자체를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럼 이 협상팀들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서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로 지금 또 받아들이겠다 했다가 결국 자신들의 처음에 안을 완전 처리하고 또 안철수 후보가 냈던 안을 다 받아들인다고 그랬어요. 네. 정말 이게 지금 서로 이제 이 단일화 시한도 일단 넘겨놓고 또 지금 이제 다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도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다 받아들이겠다는데 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전을 펼치는 게 아니냐. 서로 유리하게. 지금 일단 여론조사 해놔놓고 결과를 좀 더 잘 나오게 해서 내가 양보했다는 거를 뭔가 선전하기 위해서 국민을 상대로 저는 여론전 쇼를 하고 있다. 이런 지금 비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평론가님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서로 양보 선언을 하면서 웃지 못할 상황이 또 발생하는 것 같은 게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당초 두 후보가 여론조사 중에 그 유무선 전화 비율을 두고 의견이 좀 엇갈렸어요. 오세훈 후보의 경우는 10% 유선 전화를 포함시키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안 후보는 100% 무선 전화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제 말씀처럼 이렇게 서로 양보를 하겠다고 하면서 두 후보의 안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기현상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아니, 기현상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후에는 단일화 그럼 되는 거야? 그랬는데 안 됐잖아요. 예. 왜 안 됐지? 한 명만 양보했어야 되는데. 둘이 동시 양보를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안이 뒤바뀌어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과 180도 다르게 안철수 후보는 아니 유선전화 10% 넣자니까요? 이러고 지금 오세훈 후보는 무선전화 100%로 합시다. 아니 그냥 한 반나절 만에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간차는 좀 있었습니다만 안철수, 오세훈 동시 양보. 낮에 속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둘 다 양보해버린 게 오히려 아주 우습게 됐다. 그래서 지금 아까는 이게 양보 쇼 아니냐 그랬지만 오후에 이 상황은요. 예.
두 후보는 동시 양보했는데 실무 협상은 난항.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풀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저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상대안을 서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코미디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버렸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야권 후보들은 서로 양보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실무팀에서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실무팀의 분위기 같이 한번 보시죠. 이 또한 이태규 식인가? 아니죠. 어? 뭡니까? 난 신뢰가 안 가. 대통령 좀 전화는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까지 지금 계속 쇼를 이렇게 일하면 선수끼리 진정성이 없지. 나는 제가 무슨 쇼를 아니, 합니까, 그건 도대체? 제가 잠깐만 5분만 뵐게요. 아니 나중에 5분만 뵐게요. 제가. 나중에 이것도 예의가 아니잖아. 네, 안철수 후보는 주말에,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내일 여론조사를 해서 월요일 날 단일 후보를 발표하자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까지 실무협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재열 변호사님, 25일이 선거운동인데 그 전에는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2차 씨앗이 다가오고 있어요. 예. 그 전에도 가능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제 두 후보가 서로 양보까지 하기로 한 마당에 제 생각에는 뭐 빠르면 25일, 늦어도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29일 전까지는 이제 단일화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보시면 어제까지가 원래 단일화 1차 데드라인이었는데요. 이제 어제 양 후보가 다 등록을 해버렸죠. 등록이 된 이상 기탁금 5천만 원을 둘 다 납부했을 것이고 그리고 투표용지에 두 사람의 이름이 모두 등장하게 됩니다. 25일에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2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명함도 배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선거운동 이제 행위들을 하는데 네. 이제 그게 사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전체 14일이라는 선거 기간에 비해서 29일까지 기다려버리면 4일이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두 후보 모두 25일 전까지는 하려고 들 것이고 안 돼도 29일까지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지금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25일 선거운동 전에는 반드시 단일화를 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공언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젯밤에 다시 만나 뵙고 한 3, 40분 정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큰 틀에서 협상팀이 가동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정리를 했고요. 25일이 법정 선거일이거든요. 반드시 한 명의 후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여론조사를 다 끝내자. 네, 단일화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데에는 양당의 감정 싸움이 격해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 같은데요. 사극에서나 보던 상황과 상황제까지 등장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후보 뒤에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닌가. 김종인 위원장님의 사모님이 제 아내와 이름이 같습니다. 또 뭐 정치적인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도 여의도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혹시 그분과 착각해서 그러신 것 아닌가. 그래서 혹시 그 말을 한 사람이 자기 당의 위원장을 디스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잘리겠네요, 곧. 안철수 캠프 쪽에서 이제 사모님 관련해서 열심히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네, 이현정 의원님 네. 단일화를 앞두고 있는 두 당이긴 한데 양당 수장이 이제 부인까지 등장하는 설전으로 번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김 위원장, 안 후보를 두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수위 높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해봤는데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단일화 방해꾼은 김종인 위원장이다. 뭐 장애물이다. 역할은 끝났다. 이런 수위의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양쪽에 이제 거친 이야기가 보면 사실 이제 정치권에도 이 금도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당 이런 걸 할 때 가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건드리지 않는 게 왜냐하면 이것을 건드려 버리면 이 감정이요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단일화 되더라도 과연 예를 들어서 지금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됐다는 가상을 해보면요. 그럼 김종인 위원장이 자신 있게 선거운동 지금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지금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되면 안철수 후보가 선거운동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그럼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아니 저렇게 단일화되기 전에 가족까지 결혼하면서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한 번에 나와서 이 사람 찍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도대체 이 사람들 지금 뭐 제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 넘지 말아야 될 금도를 이미 넘어버렸다는 거죠. 안철수 후보도 상황 거론한 것도 그렇고 또 그러니까 이쪽에서 여상황이다. 서로 또 지금 부인 이야기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네. 정말 저는 이분들이 정치의 금도를 너무 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김종인 위원장 문제인데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에요. 예.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자기 당 후보를 단일화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분의 책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은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두고 김종인 위원장의 지금 중립적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두고 김종인 위원장을 저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잘못해서 비판한다는 건 조금 전에 잘못된 비판이라고 봐요. 네. 왜냐 김종인 위원장은 당의 후보를 반드시 자기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자기 당의 후보가 단일화되는 것이 이분한테는 책무입니다. 만약에 안 되면 김종인 위원장은 아마 그 직을 유지하기가 힘들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방해꾼이다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모순된 이야기 같아요. 네. 그런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중립적인 분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예. 다 자기 당의 이해가 있는데 결국 이 룰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는 이 문제를 놓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문제는 서로 두 후보 간에 사실은 결단을 내야 됩니다. 예. 문제는 두 후보가 자꾸 끌려가는 모습 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아니 이 협상의 주체는 두 후보예요. 그렇죠. 단일화의 주체는. 네. 그럼 두 후보가 책임지게 아니 두 분이서 누군가 되면 두 분 다 같이 서울시 운영하시겠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해서 서울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네. 최영일 평론가님, 지금 이현정 의원께서도 양쪽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다. 이렇게 좀 비판하셨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단일화를 한들, 정말 단일화 시너지 효과가 나겠느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다 정치 고수들이고, 예. 대권 후보였고, 나오시기도 했고, 그랬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돌아간 양상을 보면 이게 정치를 좀 아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맞나? 하는 비판이 나오는 게, 일반 시민이 봐도 이번 재보선, 이 서로 여야 간에 대립적으로 적이 존재하는 전쟁이에요. 예. 그럼 지금 이 범야권 단일화 얘기는 왜 나왔습니까? 지금 여권을 꺾어야 되니까 나온 거죠. 어떤 전략이 확실하게 야권이 서울시를 탈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3자 필패론도 나왔잖아요. 그럼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민주당이 자, 민주당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게 뭐냐? 1. 3명이 다 나오는 거다. 그러면은 지금 그래도 사실 불안불안하지만 한번 해볼만 하다. 안철수, 오세훈 다 나오면 좋겠다. 단일화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 굳이 단일화가 되더라도 아름답지 않은 단일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 야권 지지층이 분열될 것 같다. 예. 세 번째, 민주당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아름다운 단일화예요. 근데 지금 보면요, 민주당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단일화 난항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우리 지지층을 어떻게 결집할 것인가에 메시지도 내고 행동도 하고 약속한 기한 내에 빨리 단일화도 이루고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서로 에고이스트들로 보여요. 에고이스트다. 나만 살겠다. 예. 지금 나만 사는 정치가 어디 있어요. 이게 유권자 살리고 국민 살리는 정치 해줘야 되는데 예. 이 지지층도 못 먹는 지금 단일화를 이렇게 난학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 나중에 이 비판을 어찌 감당하시려고 이러시나 걱정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 어쨌든 시간은 흘러가고 이제 보궐선거 후보 등록도 마감이 됐는데 중앙선관위에서 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개했는데 아무래도 후보들의 재산 내역에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세 후보가 지금 어느 정도 재산을 등록했는지 신고했는지 이제 그게 관심이 가는데요.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총 재산은 50억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이렇게 알고 있다시피 이제 기업가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1,500억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1,500억 중에서 저게 전부 다 현금이나 예금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거의 1,000억 이상이 주식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여튼 세 분이 다 상당히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부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런데 이번 서울시장 후보 등록 때 맨 처음 등록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인데요. 이번에도 파격적 공약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가 연애수당. 결혼하는 사람은 20만 원씩 주겠다. 정기적으로 각 구별로 모임을 만들어주겠다.
거기 와서 결혼하는 사람들의 파티를 열어주게. 두 번째, 재산세 내고, 양도세 내고, 취득세 내고 산 땅을 왜 중간중간에 우리가 세금을 걷어가냐. 재산세 폐지하겠다. 내 판공비 월급 안 받겠다. 예산 70% 처리하겠다. 네, 뭐 결혼 수당, 연애 수당, 뭐 주택 마련 수당 등등 각종 이제 수당 약속을 했는데 허경영 대표의 공약도 공약이지만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허경영 대표가 어제 가장 먼저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하면서 후보 등록 서류에 표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습니다. 이런 걸 썼는데 이현종 의원님. 그냥 웃고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글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사진을 일부러 준비했는데 네.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뭐 허경영 후보가 뭐 공중부양한다 그러고 뭐 공약을 낼 때는 정말 황당하다, 좀 비상식적이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지금은 보면 예지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 허경영 후보가 그동안 제시했던 여러 가지 공약들이 실제로 지금 정치권의 후보들이 많이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주겠다 한 이야기가 보면 다들 그걸 또 따라하고 있어요. 이제 뭐 아직 기본소득까지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참 이게 지금 정상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 비정상으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포퓰리즘이 굉장히 일반화되고 있다라는 저는 굉장히 위험 신호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시겠지만 이번 선거 부산시장 선거를 하면서 어땠습니까? 가덕도 신고와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적인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이거 뭐 부대시설까지 하면 한 28조 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번 서울시장 선거, 이 선거 얼마 들어갑니까? 비용만 800억이 들어가요. 자, 이런 선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영선 후보 지금 당선되면 1인당 10만 원씩 주겠다고 지금 공약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니 한편으로 보면 아니 진짜 이게 허경영 후보가 제시했던 게 옛날에는 정말 다들 정치권에서 무슨 저런 공약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지금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아까 좀 전에 우리 앵커께서 보여주신 그 이야기도 보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금 보시면 LH 사태 한번 보십시오. 결국 이 이야기가 저를 틀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점점 우리 정치가 어떤 면에서 기성 정치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부에 있던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좀 황당한 이야기가 현실화되는 게 과연 이게 좋은 건지 저는 좀 상당히 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주 25일 선거운동 전에 야권 단일화 갈등이 정리될지 지켜보겠습니다.